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7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 그리고 유로존의 50bp 인상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2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영향성이 일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모멘텀에 따른 부재로 인해서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4.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유로화 반등에 따른 유가 상승 요인에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미국 원유 재고 결과 및 리비아 원유 생산 재개 소식에 따른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게 되면 7월 24일 기준으로 75bp가 80%, 100bp가 20% 정도로 가장 높은 위치는 75bp가 매우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7월 달은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었던 애틀랜타 총재도 요새는 100bp보다는 75bp를 좀 더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WHO의 원숭이 두창에 따른 국제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선언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선포 조건을 보게 되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4개 요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이 될 때 선포 조건이 발동이 되고요. 대부분 비상사태 선언 사례를 보게 되면 총 6가지로 신종플루, 그리고 지카, 에볼라, 원숭이 두창, 코비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재로 쓰이긴 할 텐데 코비드 조건 대비보다는 훨씬 더 악재의 강도는 좀 낮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왜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이든이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호전이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괜찮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규슈에서 화산 분화로 인해서 경계 레벨로 인해 피난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일본 쪽에 있는 경제적 상황도 피해 손실 규모가 꽤 많이 커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차주 중에 다중 채무자가 38만 명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채무액도 183조 원으로 어떻게 보면 19년도 말 대비 3배 수준 높아졌고 8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도 78%로 73%에서 73으로 5% 정도 더 낮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적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알리안츠 경제 고문이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가 끔찍했다. 독일, 프랑스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가리키고 있는 징후들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에 나서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소 3, 4개월 동안 말이죠.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우 잘된 일이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하락을 해서 경기 침체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6월달 부분이 꽤 많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부분에 따른 지표는 다 후행이다 보니까 가을에 여름 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침체 구간에 나오는 지표가 나오려고 하면 겨울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이 매우 높게 나와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한 템포 더 미리 캐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로소 겨울이 도래를 할 때는
시장에 있었을 때 이제 금리를 더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옥수수 밀 부분 가격 상품 하락됐고요. 해상 운송비도 진정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요처의 피크를 이미 쳤기 때문에 그 피크의 훼손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물가는 물가대로 올랐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면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치까지 늘어났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2분기 GDP 대비 175개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치가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실적 부분에 7월달에 있는 분위기도 매우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데 금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 추이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정도 때부터 금융과 채권이 매우 빛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 지수가 몇 배 더 우수하다고 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모순이 있죠. 마이너스 폭도 암호화폐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실현 손익 비율이 이동평균치 30일치를 보았을 때 2018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정도에 도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름 시즌이 가장 적절하고 매우 저렴한 구간대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던 배경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내년에 어차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갔었을 때 무조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려가는 방향 이쪽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에 있었던 측면에서 고통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 길어짐의 강도는 1년만 더 참아 보셔라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한번 금리 인하를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하는 화력이 그 몇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익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다 보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에 채굴되는 사용되는 에너지가 60%가 재생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나마 이번에 물가에 따른 비트코인에 따른 질타가 조금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7월 이제 마지막 주에 있는 이슈를 좀 보게 되면 7월 25일 기준으로 비트파이넥스 발표 예고와 그 다음에 27일 위메이드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크랩의 토큰 런치가 26일, 이더리움 섀도우 하드포크가 27일, 퀀텀 하드포크가 31일 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후닷컴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부채 토큰 출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뭐 개 쌉싸먹은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갚을 돈 없으면 망하는 게 맞는 것인데 왜 코인을 찍어내가지고 부채 토큰으로 자금 운영수단으로 쓰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주요 경제 관련 일정을 보게 되면 26일 일본 통화정책 회의록이 나오게 되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27일 5년물 국채 입찰과 그리고 미국 군원 내구재 수주와 잠정 주택 매매 건수 원유 재고 내용, 그리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28일 그 다음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와 금리 결정, FOMC 기자회견과 미국의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조리 나오기 때문에 28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사이클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평균치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되게 재밌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4년 정도가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주기설이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4년을 기다리게 되면 그만큼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존버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에서 매우 주관적인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 주 주중에 혼돈의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고 있는 장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알트코인들의 주요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레이어 1에 있는 가치 부분이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웬만하면 알트코인 겹치게 좀 매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대출 플랫폼 같은 거 하나 좀 가져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오라클,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죠. 그 다음에 하나 보게 되면 레이어 2 정도 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게임코인 하나 정도. 웬만하면 C 쪽이 좀 더 높은 쪽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죽어도 이더리움 안 사고 죽어도 비트코인 안 사고 나는 여기에서 무조건 큰 베팅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겨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뽑아봤던 리스트 내용이고요. 테마는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그만큼 순환 패턴에 나왔을 때 내 이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파이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